제가 오늘 이 메달을 받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40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신문 기자 최훈민입니다. 패널 소개 영상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홀로 인사를 드립니다. 매일신문 프레스시파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에는요, 매주 토요일 7시마다 라이브를 하고 매일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가운데 재미난 내용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깊숙이 알고 있는 뒷이야기를 해주는 코너를 기획했었는데요. 이제까지는 저희 방송의 본류인 토요일 오후 7시 라이브를 루틴화 하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고요. 이제는 저희 셋의 호흡이 조금 맞아가서 어느 정도 루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제가 홀로 나와서 재미있는 기사를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 금메달과 은메달입니다. 이거 100% 레알입니다. 모조품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메달의 주인공이 김동성 선수거든요. 어젯밤이었죠? 2월 24일 늦은 오후에 김동성과 그의 연인 인민정 씨가 하는 과일 가게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메달을 따기까지 나 혼자만이 아닌 어머니의 몫이 크기에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다. 금메달과 이혼 당시에 내 짐을 못 가져왔는데 짐은 포기하더라도 금메달은 돌려달라.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오늘 오전에 이걸 보도했었는데요. 제목이 대부분 내 금메달 돌려줘 뭐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마치 김동성 씨의 전처가 메달을 볼모 삼아서 무언가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돌려주지 않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전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에 김동성 씨가 집을 나가고 한 차례 막내 아들한테 짐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김동성 씨 아들은 김동성 씨가 근무하고 있던 링크장에서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김동성 씨가 챙겨달라고 했던 게 바로 톰 브라운 패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걸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에게 메달도 같이 가져와 라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전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메달을 돌려줄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처가 당연하다. 이게 뭐라고 내가 가지고 있겠냐?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제가 전달해주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김동성 씨 전처께서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매일신문 구독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을 넘는 시간 동안 했던 게 바로 빙상연맹 사태였습니다. 김동성의 이 이야기를 당연히 들었었지요. 그 당시에 김동성의 전처에게 저는 이미 연락을 한 적이 있었고 김동성의 외도 사실을 여러 가지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기사화를 하려고 했더니 김동성의 전처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사를 읽는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기사를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김동성의 전처는 김동성 씨가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고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씨의 따님이 김동성 씨에게 보냈던 편지도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도를 하지 않지요. 왜냐면 제가 김동성 씨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기자라서 스토리가 필요하다. 이런 자극적인 내용 나도 기사 쓰고 싶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아이들,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돌아갈 상처이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만 내려놓고 언론 플레이를 좀 자제해서 사춘기에 들어가는 예민한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도록 한번 양쪽이 노력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주제넘게 제가 개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하셨는데 바로 금메달을 돌려달라고 이런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김동성 씨께서는 언론에다가 뭐 아이들을 보고 싶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아들이 뭐 나랑 살고 싶어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흘리셨는데요. 왜 그럼 딸은 2019년 3월 이후에, 아들은 2019년 9월 이후에 한 번도 보지 않은 건가요? 제가 김동성 씨한테 이렇게 물었죠. 왜 아이들을 보러 가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김동성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운동을 하는데 합숙을 해서 시간이 도저히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 아세요? 스포츠 혁신위원회인가 뭔가에서 엘리트 체육 합숙을 모두 없애버린 거예요. 전처에게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합숙 훈련을 하느냐? 그랬더니 방학 때 9일에서 14일, 그러니까 길어봐야 2주 정도만 합숙을 하고
그 외에는 다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김동성 씨가 딸을 마지막으로 본 건 2019년 3월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건 2019년 9월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딸을 본 지는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아들을 본 지는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합숙 때문에 못 봤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이거를 다시 취재를 해서 제대로 기사를 계속 한번 써볼까요? 이거를 제가 못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갈라서신 두 분의 각자의 행복, 그리고 두 분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분 다 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김동성 씨의 역주 장면을 이따금씩 유튜브로 봅니다. 소름이 돋고 아직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저의 응분을 풀어주던 그런 스포츠 영웅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리고 기자가 된 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를 제가 어디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웅이 사라지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영웅이 무너지는 건 참 참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달을 받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40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인데 언론에 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과연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전에 회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메달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겠다고요. 제 원래 스타일대로 재미난 음악을 깔아놓고 이 메달을 제가 메고 세레모니 하는 장난을 치면서 이 영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메달을 열자마자 뭔가 좀 기분이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제가 빙상연맹을 취재하면서 정말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폭력과 얼마나 많은 성추행을 견디면서 그리고 자신을 버려가면서 이 메달 하나를 따려고 노력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달을 보고 감히 장난을 칠 수 없더군요.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건 승자와 패자가 서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였던 두 분이 조금만 칼을 내려놓으시고 서로 조금만 존중하신다면 아직 어린 두 자녀분께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달은 제가 내일 직접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두 분의 기사를 그 어디에서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두 아이가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는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7시에 뵙겠습니다. 빠염.